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스포츠재단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체육대회 유치를 금지한다는 안건이 강원도 시군체육회장협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사장이 시장 군수인 스포츠재단이 민선체육회장 선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며 불이익을 주는 건데요. 스포츠 마케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양구군은 다른 시군에서 촉발된 갈등에 따른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5일 양구 개막을 앞두고 사전 경기가 시작된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강원도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10,000명이 양구군을 찾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가 양구에서 열리는 마지막 도단위 대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시군체육회장협의회가 시장 군수가 이사장을 맡아 스포츠재단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 체육대회 유치를 금지하는 안건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재단이 관선체육회장 시대로의 퇴행을 불러온다는 이유입니다. 국방개혁과 인구 소멸에 대응할 핵심 전략으로 스포츠재단을 중심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나선 양구군 체육계는 한마디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았다는 입장입니다. 재단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시군은 제재를 준다. 그러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저희도 조금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72개 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도 67팀이나 불러들여 17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정도로 스포츠 마케팅 의존도가 큽니다. 강원도 시군체육회장협의회가 밝힌 대회 유치 제한 시점인 11월 1일 이후에도 이형택재단 주니어 테니스 대회 등 이미 14개 대회를 유치한 상태입니다. 양구군은 절차적으로 협의회가 대회 유치 제한 안건을 정식 회의가 아닌 간담회에서 가결한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한편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거를 왜 그 다른 시군의 정치적인 싸움에 저희가 희생양이 돼야 되는지 저는 너무 화가 나고요. 하지만 강원도에 이어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협의회도 스포츠재단 설립 규탄 성명을 내면서 체육계의 의지도 확고해지고 있는 상황. 강원도 체육회는 시군체육회장협의회에서 결의문 관련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대회 유치 결정 권한을 가진 대한체육회와 시행 여부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아파트 분양이나 전세자금 대출 같은 요즘 안 좋은 경기를 틈탄 불법 광고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과 주요 관광지를 가리지 않고 관광객들에겐 불쾌감을 주고 있지만 단속반이 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돈 버는 아파트, 전세자금 90% 대출 가능, 전세대 바다 조망. 강릉의 대표 관광지 경포해변에 아파트 광고 현수막이 잔뜩 내걸렸습니다. 저는 지금 경포해변 앞 솔밭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제 시야 안에 들어오는 불법 현수막만 5개나 됩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2km가량 거리에 20여 개의 불법 현수막이 연달아 붙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5개 광고물법에 따르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허가받지 않고 현수막을 내거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썩 보기 좋지는 않죠. 좀 눈에 좀 거슬리고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해변이. 외관상 별로일 때도 있고 저런 건 왜 안 떼가나 싶을 때도 있고 사기 같다는 생각? 사람들이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회전교차로 등 도로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들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어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단속팀이 하루 동안 철거하는 불법 현수막은 200에서 주말 최대 500장에 달합니다. 단속팀이 일주일에 6일 하루 9시간씩 불법 광고물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며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적절한 행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릉시에서는 5개 광고물법에 의해서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급한 업체일수록 불법 현수막 한 장에 25만 원씩인 과태료를 무릅쓰고라도 무리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분양업체는 벌써 7,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냈지만 여전히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찬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원주시가 공무원과 용역 인력까지 투입해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거 과정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성면 슬레이트를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무단 해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충격적인 건 성면 불법 해체 신고를 받고 근로감독관이 다녀간 지 3시간 만에 성면 무단 철거가 곧바로 재개됐다는 겁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철거 준비 작업이 한창인 원주 아카데미 극장. 외부 가림막을 설치하던 인부들이 성면 슬레이트 지붕을 망치로 부숩니다. 구조물 설치에 방해되는 부분을 깬 건데 깨진 성면 조각들은 인근 상가 창문으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성면은 1급 발암물질인데 작업하는 노동자 누구도 방진복이나 보호안경,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민 역시 1급 발암물질 성면 분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산업안전보건법은 성면 해체나 제거 작업을 할 때 사전 경고 표지, 특등급 방진 마스크와 보호안경, 보호복 같은 개인 보호구 착용, 분진 확산을 막기 위한 수분 처리 등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며칠 전 성면 무단 해체 신고가 접수돼 고용노동청 감독관이 무단 해체를 확인하고 돌아간 지 불과 3시간 만에 다시 무단 해체 작업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공사를 발주한 원주시는 안전한 철거를 위해 해체 심의까지 해놓고도 가림막 설치 작업을 하면서 성면을 제거할지는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찬반 여론 속에 극장 철거를 강행하면서 아카데미 극장 지붕이 성면 재질이어서 시민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보도자료까지 냈던 원주시. 정작 철거 과정에선 안전조치 없이 성면을 무단 해체해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는 물론 시민들을 1급 발암물질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극장의 보존을 지지해온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공사에 관리 책임이 있는 원주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급식용 햄에서 동물 의약품이 나온 사건 지난주 보도해드렸는데요. 식약처는 해당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고 밝혔지만 급식 재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식용 햄에 수박씨 모양을 한 검은 물질이 박혀 있습니다. 손가락을 대보니 은색을 띤 물질이 만져집니다. 이 물질은 돼지 사육 과정에서 지혈제로 사용되는 알러스프레이라는 동물용 의약품입니다. 지난달 28일 춘천의 한 고등학교 영양교사가 급식용 햄을 자르다 발견한 이 물질입니다. 손가락으로 찍어봤는데 되게 부드러운 은색 펄이 딱 묻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아이섀도우처럼. 이 학교는 문제의 햄을 발견해 반품할 수 있었지만 일부 학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는 문제의 햄과 같은 날 제조된 같은 종류 제품을 급식에 사용해 모두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이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식약처는 이 물질이 체내 흡수되는 양이 매우 적고 흡수돼도 신장에서 걸러져 배출된다며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섭취 시 체내 흡수되는 양은 매우 적고 흡수되더라도 주로 신장에서 걸러져 배출된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안에 이 물질이 포함됐기 때문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햄 제조업체는 이 고등학교를 찾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다음에 선별 작업에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 선별 작업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다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생산하는 가공육 햄에서도 이 물질이 발견되며 학교 급식 재료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는 도내 응시자가 12,000여 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8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결과 올해 도내 수능 응시자는 12,179명으로 지난해 수능에 비해 151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학생 응시자는 9,2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00명 이상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성별로는 남학생 비율이 51.19%, 여학생이 48.8%였습니다. 대학 입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강원대와 한림대, 춘천교대 등 도내 주요 대학들도 오는 15일까지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강원대는 춘천 캠퍼스 2,550명, 삼척 도계 캠퍼스 1,229명 등 모두 3,779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한림, 성심대 등 전문대는 다음 달 5일까지 수시 원서를 접수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마다 수시 모집 일정이 조금씩 달라서 수험생들은 사전에 정확한 모집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 2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14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강원도는 검사 장비를 고성에 있는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와 강릉의 수산자원연구원에 각각 설치하고 사전 교육을 마친 운영 인력을 2명씩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이루어졌던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분석이 이들 기관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24일부터 강원도 동해안에서 잡힌 수산물의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국내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통신망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원주국토청은 3대 통신사와 강원 지역 통신 케이블 공동 운영 협약을 맺고 국도에 배치된 전광판과 사고 예방 알림, 제한 속도 알림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청 차원에선 전광판 확대를 위해 통신망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고 통신 주체별로 통신망 확대를 위한 자체 전신주 난립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청은 현재 강원 지역 국도 66% 수준인 1,289km에 설치된 통신망을 내년까지 전 구간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간호 인력의 야간 근무를 모니터링한 결과 근무 여건과 관련된 사항은 대체로 양호했지만 돈을 지급하는 부분은 미흡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분기 전국 95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근 근무 후 휴직 보장 여부, 연속 야간 근무 일수 3일 이하 여부 등 야간 근무 9개 가이드라인은 5점 척도에서 대부분 4점 이상을 기록해 양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야간 간호료 수가 가운데 70% 이상을 간호 인력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한 기준은 전체의 49%인 467개 기관만이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경찰서는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회원 1명과 함께 소주병을 들고 형사기동대 차량을 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최근 춘천 지역 불법 개 도살자 등을 상대로 한 지자체와 경찰의 대응을 요구하며 육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이 추진됩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27일까지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민관 합동 기동 전방관을 꾸려 다중이용 선박을 사전 점검하고 음주 운항 단속과 안전사고 발생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경은 추석 연휴 기간에는 비상대기 근무자를 편성하고 긴급 출동과 신속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 정개특위에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획정위는 법정 선거구 획정 기한이 5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로부터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1월 12일부터 국외 부재자 신고가 12월 12일부터는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며 다음 달 12일까지 획정 기준을 위원회에 통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연구원이 주최하는 강연과 포럼을 두고 여야의 성명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강원연구원이 정치 편향적인 강사 등을 초청해 강연과 포럼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지적에 대해 이데올로기 프레임을 더 씌우는 행위로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민주당이 강원연구원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도민들에게 딴지 걸기와 지나친 간섭으로 보이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하명희 후보자에 대한 강원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원장 수행 능력이 거론됐습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지난 30년 동안 서울에 거주해 강원도의 정서를 제대로 알 수 있겠냐는 의문과 수련원의 수익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함 후보자는 수련원이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강조했고 강릉 출신으로 강원도에 대한 애향심이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도의회는 함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 보고서를 14일까지 채택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오늘 11월부터 고교 통합 급행버스와 대학병원 노선을 만드는 등 시내버스 노선을 부분 개편합니다. 우선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30-40분 안에 학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통합 급행버스 12개 노선을 도입해 출발 지점부터 학교까지 최대 7곳의 정류장에서만 정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읍면 주민들이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귀가하는 시간을 고려해 강원대병원과 한림대병원의 노선을 하루 2회씩 배차합니다. 강원도가 내년도 재해 예방 사업 5개 분야에 국비 1,0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에 516억 원과 재해 위험 개선이 필요한 32개 지구에 36억 원,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에 11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급경사지 정비 예산이 올해보다 103% 증가해 55개 지구를 조기 준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해 예방 사업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땅 꺼짐, 이른바 싱크홀 탐색에 지표 투과 레이더를 도입합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는 지표면을 탐색하기 위한 첨단 장비로 춘천시 신부급 용산리와 동면 장항리 3.2km 구간 도로구역 내 500mm 이상 상수관로에 투입됩니다. 싱크홀이 탐지되면 크기가 작을 경우 즉시 복구하고 클 경우에는 원인 파악과 함께 복구에 나설 예정입니다. 태백시가 올해 하반기에 설립 예정인 시설관리공단 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임원은 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 1명과 공단 업무의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비상임이사 4명입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은 공업묘연과 화장장,
근로자 종합복지관, 공영주차장 등 11곳을 위탁 운영하게 되며 조직 인원은 기간직 근로자까지 포함해 80명 선이 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올해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에 앞서 예정 대상처 9곳을 공고했습니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는 최근 3년 동안 화재가 난 적이 없고 건축과 전기 등 관련법상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우수업소에 선정되면 향후 2년 동안 화재 안전조사와 소방 안전교육에서 면제됩니다.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의 2023년 여름철 강원도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 기온은 23.8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1.3도가 높고 기상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각각 13.7일, 4.8일로 평년보다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내륙에 정체되고 태풍 카눈의 기류가 온도를 높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춘천 소양강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수도권 직거래 장터 참여가 확대됩니다. 춘천시는 오는 23일까지 서울광장과 강남구청, 동대문구청 등 수도권 4개 직거래 장터에 소양강 농산물 생산업체 6곳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도권 장터에는 한우와 닭갈비, 매실, 포도 등 소양강 농산물을 선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